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1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밀집된 업무 환경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산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1,000명을 넘는데 1년 가까이 걸렸지만 2,000명이 되기까지는 2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 한 보험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1명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광주 1,994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동료 직원 8명,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 직원 120여 명과 같은 층의 또 다른 콜센터 직원 1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특성 때문에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환기는 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 전주공장 관련 확진자가 다니던 광주 한 보컬 학원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00명을 넘을 때까지는 10달이 넘게 걸렸지만 1,000명에서 2,000명까지는 불과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모의 훈련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팀원 혼란 모이십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48곳에서 1,300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상 반응 발생 대처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소방과 협조 체계 점검이 중요합니다. 또 백신 한 병당 10명씩 접종이 가능한데 약품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상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비 인력까지 동원해서 남은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풀로 가동해서 연락 취하겠습니다. 한편 효정 요양병원 입소자로 광주 1,951번째 확진자였던 80대가 숨져 코로나로 사망한 광주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에선 완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확진된 교사들은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간 야간 돌봄 교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된 어린이집. 전수검사를 통해 교사와 어린이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교사와 원생 등 46명이 겨울철 환기도 미흡한 상황에서 밀집해 생활한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추가 감염 확률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음성이 나왔지만은 현재 자가격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로 확진된 교사들의 동선. 스피닝 운동시설과 사우나, 식당 등 15곳가량을 다녀가면서 직간접 접촉자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교사는 인근 해남의 교회에서 교인 70명가량과 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곳곳에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에는 불안한 주민들이 몰렸고 오후에서야 순차적으로 공개된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에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안내에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돌려봐가지고 동선표를 그래갖고 그런 거를 미리 다 알면은 좀 확산되는 것도 빨리 방지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확진자 3명에 그치면서 청정지역으로 꼽혀왔던 완도군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원의 일반 진료를 중단하는 등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을 폭넓게 파악하여 직간접 접촉자 모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교사들의 동선을 통한 N차 감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완도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교육 현장도 큰 혼란을 겪었죠.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일상처럼 반복됐는데요. 올해는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개학을 하고 매일 학교에 가는 학생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일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합니다. 등교 원칙은 지난해와 같은 밀집도 3분의 2 유지. 다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합니다.
여기에 전교생이 300명 이하이거나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인원이 평균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해 사실상 등교를 허용하는 조치로 2.5단계 상황에서도 매일 학교에 가는 학생은 지난해보다 11,000여 명이 늘어 전체 학생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체득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최대한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원격 수업 콘텐츠도 강화됐습니다. 2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화상 수업 플랫폼이 다음 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가고 새학기에 맞춰 630여 개의 동영상 강의가 새롭게 제작됐습니다. 지난해 대부분 중단됐던 학교 급식이 올해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가정에서 본격 수업을 받더라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 1일까지 광주 지역 모든 학교에서는 특별 방역이 실시되고 학교마다 방역 물품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교육 현장에서 올해는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의 해안가에서 지하 구조물이 발견됐다는 MBC 보도 이후 주변에 땅굴이 있다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제 군사시설로 추정됩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가벽에 세워진 스티로폼 널판지를 치우자 네모난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성인도 서서 걸을 수 있는 규모의 굴이 10m 넘게 이어집니다. 민가 주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현재 굴 끝에는 지하수가 들어찬 상황입니다. 위치도상에서 우리가 기억자를 꺾게 위한 부분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죠. 인근의 또 다른 주택입니다. 끝부분이 막혀 있을 뿐 비슷한 굴의 형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일반 민가처럼 보이는 이곳의 문을 열면 이처럼 숨겨진 지하 벙커가 나타납니다. 이 구조물들의 정체는 뭘까? 역사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고지도를 근거로 해군 지하시설이라고 추정합니다. 마을 주민이 이제 여기에 이런 방공호가 있다. 지도랑 비교를 해보니 정확하게 위치, 그다음에 그 형태까지 똑같이 나와서 얘가 방공호 진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도에 나와 있는 해군기지 시설들 중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것만 모두 6곳에 이르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여수의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당국은 꾸준히 제기돼온 일제조사나 보존 요구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장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방치되어 왔는데 재정비를 해서 이런 학습장이나 관광 자원으로. 여수시는 토지주와의 협의나 용역 비용의 문제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현재 문화재청과 함께 조사 시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전남에서도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고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다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성묘를 하던 50대가 쓰레기를 태웠는데 그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겁니다. 같은 날 전남 영암군의 한 농경지에서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인근 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볏짚을 태우던 83살 A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농촌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야산 인근 민가에서 폐자재를 태우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소각행위 하시게 되면 과태료 대상도 되시고요. 논밭도 아니니까. 논밭도 아니시더라도 그냥 축사도 근처에 있고. 또 다른 민가 옆 농경지에선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하시면은 군에서도 이걸 다 과태료 잡아요.
안 돼요. 문제는 이 같은 불씨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은 모두 124건. 이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이 봄철 산불 원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용농철 기간에는 이러한 화재가 많이 발생돼서 건조기 화재 관리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국은 농촌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이 산불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농가의 자제를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양동시장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고와 관련해 차량 안에 있던 부탄가스의 잔여량과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샜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토치가 연결된 부탄가스통이 발견됐다면서 토치의 잠금 장치가 풀렸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량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팔과 얼굴에 1,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광주시 남구 행암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작업 중이던 66살 A씨가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건축물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다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과 수험생 수가 역전된 가운데 치러진 2021학년도 입시에서 예상대로 지역 대학들의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남대가 25명, 조선대 232명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호남대와 광주대, 동신대도 각각 200명에서 600여 명까지 추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추가 모집하고 있어 지역 대학들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 162개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16,300여 명으로 지난해 9,800여 명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택배 노동조합이 정부와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가 취지에 맞게 잘 이행되는지 감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광주 이행 점검단을 발족하고 물류터미널별 분류 인원이 충분히 보강됐는지, 분류 작업을 한 택배 노동자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가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려 하고 있다며 점검단 발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았던 기영옥 광주FC 전 단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FC 단장 재임 시절 구단 공금 3억 원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 전 단장이 원금을 상환했던 점과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만 운영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받았던 그린카진흥원이 조직혁신안을 냈습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한 팀제 조직 개편과 내부 감사팀 신설, 경력 개발을 위한 전문 직위제 운영 등 내외부 TF에서 지적한 조직혁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채용비리 등 중대 비위자들에 대해서는 원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광주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6기가 출범했습니다. 공모와 추천을 통해 위촉된 100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민의 제안으로 공모되거나 발굴된 12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해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부